이를 봅시다. 요번 시험은 좀 어려웠고, 뭐 일단은 먼저 우리가 기출문제 풀이를 하는 이유는 다른 건 없고요.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그 문제겠죠. 근데 시험이 어렵게 나왔다 해서 뭐 앞으로도 그렇게 어렵게 나올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고요. 그건 출제자 경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둘째로 통합의 취지로 봤을 때는 조금 옛날보다는 좀 까다로워지지 않겠나라고는 생각합니다. 됐죠? 그래서 대비하시고, 그럼 그에 걸맞게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필요 없습니다. 원래 하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단지 하던 대로 한다는 말은 원래 우리 배운 대로 정확하게 배우시고 반복 많이 하시고 시킨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어차피 더 깊이 들어가면 의미가 없습니다. 깊이 들어가더라도 여러분이 안 봤던 게 나왔다 틀리면 됩니다. 그건 어차피 모든 사람이 틀릴 것이니까. 됐죠? 따로 대비는 없고요. 요번 시험에서는 조금 어렵긴 어려웠는데 그 생소한 표현이 좀 많았고요. 요번 시험에서는 제가 볼 때는 형법은 기본적으로 한 5개는 틀리게 했어요. 일반적으로 5개 나가겠더라고. 나왔나 보고요. 그 형사법하고 합치 보면은 일단은 뭡니까 한 8개 정도. 8개 정도가 이제 뭐 합격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통상은 우리가 한 10개까지 틀리더라고. 그래서 뭐 많이 뽑는 중에서는 10개도 충분하다 봅니다. 그래서 한 8개 틀렸으면 잘 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됐지? 그렇게 보면 되겠다. 됐죠? 우리가 이제 그 안에는 뭐 공부 좀 된 친구도 있고 안 된 친구도 있지만 몇 개만 해볼게요. 이 패턴이 막 힘들었는데 다풀이보다는 한번 볼게요. 1번에 보면은 그 적절한 것을 했는데 뭐 1번 점은 잘 아시는 거 맞지? 그래서 이런 건 안 합니다. 많이 봤던 거죠. 근데 2번도 이거 우리 많이 봤던 거대. 여러분 우리가 금액 자체가요, 특가법 갈지 형법 갈지는 금액 자체를 모르면 대놓고 특가법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 건 당연히 형법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 이야기 이거 잘 아시는 거고, 그 다음에 뭐 3번은 우리가 심판례 같은 느낌이에요. 심판례 같은 이거는 그냥 판례 읽으면 됩니다. 되겠어요? 되고요. 4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좀 불만한 게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판례는요, 형법에 꺼지고 들어오면 안 된다고 이게 말하면은, 맞죠? 그러면 헌법하고 형법 왜 가리는데요, 그게? 이 똘개들이 많아요, 이게. 그 이번 시험은 4번이 이거 헌법재판소 판례입니다. 그럼 말라고 형법이라는데 뭐 헌형법이라고 하지. 그렇잖아요. 이 제정신 아닌 거예요, 이게. 근데 4번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거는 또다시 논다. 나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기출이니까. 강도상의 치상죄와 강간상의 장치는 단순히 평면적으로 비교하여 법정형의 가중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강도상의 치상죄 법정형을 강간상의 치상죄에 비해서 높게 규정했다 하더라도 균형을 상실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당연한 거겠죠. 이게 무슨 대단한 질문입니까? 이런 걸 던지는 이유는 이미 혼란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별 의미 없어요. 답은 뭐 4번인데 됐죠. 여러분 3번 같은 이런 거는 의미가 있대. 이거 보면 양벌권에서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은 국가 형벌권 행사의 대상으로서 구속요건에서 정한 위반 행위의 방지를 위한 주의와 감독의 혜택 등을 근거로 별도의 규정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이 직접 책임 내지 자기 책임에 기초하여 처벌되는 것이나 그거 맞아. 그런데 양벌권에서의 사업주와 행위자의 관계는 2인 이상의 가공하여 공동의 구속요건을 실현하는 공범관계에 있는 자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느냐?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비슷한 판례를 최근에 낸 적이 있거든. 공범의 시효 정지와 관련해서 한쪽에 대한 정지를 다른 쪽의 정지를 볼 수 있나? 그래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 판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보면 안 되죠. 이거는 별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답은 4번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 보시는데 2번에 1번 넘어가도 되겠죠. 교통방해처는 추상요인법 아닙니까? 넘어가고 보세요. 동그라미 2번 스토킹도 분명히 이야기해줬거든. 스토킹도 이거 조심해라. 이건 위헌범이니까 조심해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3번 이게 독특하다 아닙니까? 독특한데 이거 어차피 이게 판례 안 되는 친구한테 별 의미 없어요. 이거 의미 없기 때문에 설명 안 할 겁니다. 그 판례 안 되는 친구는 무슨 의미 있노? 들은 친구들만 이야기할 거다. 할 건데 우리가 이 판례 이야기할 때 계속범 같은 경우에는 원래 중에 우리 바뀌면은 바뀐 법을 가는 게 맞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종료 시점에 법이 적용돼야 되는데 법률이 개정되면서 부칙에서 개정된 법 시행 전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안다는 경과점을 뒀다 이 말이에요. 이거 둔 이유가요. 통상적인 케이스는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중에 바뀌었는데 왜 이걸 둡니까? 중에 바뀌었으면 바뀌면 가야죠. 이거는 개정 전 행위하고 개정된 이후의 행위가 달랐어요. 이게 달랐기 때문에 이 법을 둔 겁니다. 그럼 달랐기 때문에요. 개정 전하고 후를 같이 재판 나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힘드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 법 개정 전의 행위는 했죠. 이거는 계속되는 행위이므로 이 꽃인 거라. 그러면서 유무죄 판단은 서로 같아야 한다. 이런 표현을 낸 거야 이게. 돌아붙지. 기출주문 어디를 봐도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기출주문 표현은 개정 전은 국법, 개정 후는 신법 이렇게 나오지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래서 힘들었던 거예요. 되겠어요?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 4번은 원래 익숙한 건데요. 이런 것도 이러면 참 당하대. 둘째를 보면 결과 발생 염려 자체가 없잖아요. 그거는 위험성조차 없다는 이야기거든. 그런 거는 죄가 안 되죠. 처음부터. 맞죠? 이런 표현 나오니까 힘든 거죠. 이 전부 기초거든. 기초가 강한 친구 이기죠. 그 3번을 보시는데 3번에서 부작위 범위잖아요. 1번은 보시면 됩니다. 이 세월호 사건이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도 기초죠. 이런 거 안 합니다. 기초잖아요. 근데요. 이 출자가요. 이게 참 대가리 많이 쓴 게 3번이거든. 우리가 직무유기죄라고만 보통 가지. 자기다 부작위 이런 거 안 하거든요. 맞죠? 안 하잖아요, 이게. 그죠? 그래서, 통상 이제 보통 보면 이제 부진정 부작위를 하잖아요. 부작위. 자기가 아니고. 맞죠? 어차피 보세요, 여러분. 자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신병치료자 잡았으면 인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적사항 기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야죠. 그게 명령인데. 안 했잖아요. 그럼 부작위지, 무작위냐고, 그게. 이런 표현이 없었단 말이에요, 기출에. 그게 더 나쁜 거예요, 이게. 평상시에 뭐 직무유기죄 이렇게 해버리지. 됐죠? 4번 넘어갑니다. 기초제 넘어갑니다. 답은 3번이죠. 그래서 3번 이런 것들은 틀리면 안 되죠. 어쨌든 그러니까 이 보세요. 3번 같은 지문이 생소한 게 3번 지문이잖아. 그제? 이런데 흔들면 아웃인기라. 그런 친구들이 실력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 판을 안다 모른다 문제가 아니고 실력이 없는 거예요. 실력이. 센스가 없는 거예요. 센스가.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구승요건 착오를 했잖아요. 그래서 1번, 2번 잘 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3번, 4번은요. 이게 독특했거든. 그 3, 4번은 우리가 추상적 부합수로 오면 여기까지는 하라 했단 말이야. 했는데 여기까지 한 거 맞아요. 우리가 잘못한 거 없어요. 다 했어요. 우리가 학설에 들었던 하면 안 돼. 한 번 더. 지금 이제 추상적 위험세, 부합설이지. 근데 요 그림이었지. 갑이라는 사람이 3번 주문은 어떤 거였나? 3번 주문은 살해고이네. 살해. 이제 A를 죽이나 생각합시다. 그런데 총알이 빗나가서 고음. 맞지? 그 다음에 4번 주문은 얘가 뭐고? 재물 손괴가? 손괴네. 그냥 개를 합시다. 개 했는데 사람. 이 말이겠지? 추상적 부합수를 물어봤지. 그 추상적은 큰 범죄 속에는 작은 범죄가 포함됐다 보는 것이야. 그러면 상대적 비교하면 되겠지. 비교하게 되면 이거 봅시다. 내가 인식한 것은 상대적으로 중한 죄를 인식했어요. 인식했고 실제 발생은 재물이지. 재물. 가벼운 범죄가 발생했다. 이제 논리가 이래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에서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를 인식했고 그런데 실제 발생은 상대적으로 중한 죄가 발생했지. 이 말이야. 그럼 추상적이라는 것은 추상적 범위 안에서는 포함한다. 이 말이 뭐냐면 굳이 말하면 얘가 살인 고의로 범죄를 했다면 이 말이야. 했다면 얘가 개다 이 말이야. 개. 어차피 살인이 개보다 더 무겁지 않겠나. 그러면 이 자리는 무조건 이 속에 포함이 되는 것이야. 포함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 죄가 벌어질 때는 이 죄는 인정하고 들어본다고. 작은 범죄 인정해버린다고. 바로 기소가 되는 거예요. 기소가. 그래서 공식인데 경제가 뒤에 있든 경제 앞에 있든 상대로 중한 범죄 안에 다 들어갑니다. 이건 무조건 기수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경제 기수, 경제 무조건 뒤에 있든 앞에 있든 다 포함이 됩니다. 기수. 됐지? 이건 또 경제 기수.
고이다 고이다. 그런 다음에 호름 이건 앞에 쓰니까 앞에는 미수제 중제 미수. 요거는 중제가 뒤에 쓰니까 중제 과실 중제하면 되겠지. 맞지? 열어놓고 보면 제명을 써보면은 재물손괴 기수다. 맞죠? 재물손괴 기수. 맞지? 요거는 뭐고 앞자리가 미수니까 A에 대해서는 살인 미수 상상격경. 요것도 기수제. 그 재물손괴 기수. 그리고 과실. 그럼 이거는 과실치사. A에 대해서는 과실치사. 이게 상경 주상부합설을 해결하는 이게 해결 방식이야 이게. 맞지? 그 요거면 시험에 어찌 됐노? 잘 봐라. 이게 있지 않습니까? 요대로 바로 갔다면요. 답 없다 이거. 답 없다고. 없는데 그래서 답 내려고 출제가 뭐랬노? 갑이 인식한 이렇게 됐다고. 갑이 인식한 사실을 토대로 범죄를 성립을 갈 때 말이야. 그럼 갑이 인식한 것만 그랬잖아. 갑이 인식한 거 맞죠? 그 문장 뭐라 됐노? 갑이 인식했던 사실을 이러잖아요. 갑이 인식했던 사실의 범죄 성립에 관해서 이랬거든. 갑시다. 간다. 구치법설. 갑이 뭐 인식했노? 맞습니까? 원래 구치법설은 이 전체를 해결할 때는 살인미수, 과실, 재물손괴인데 없어. 살인미수 끝이야. 맞나? 법중법설 똑같아. 그 전체 결론을 물어본 게 아니다니까. 갑이 인식한 사실에 대한 범죄 성립. 그럼 구치법설에 따르면 갑이 뭘 받노요? 봤지? 살인미수. 맞습니까? 전체 결론 물어본 게 아니다니까. 법정적 부합설, 살인미수. 맞습니까? 추상적 부합설, 살인미수. 결론 같아. 뭐랬노 여기서? 결론 다르댔잖아. 정답이잖아 이게. 맞죠? 그러면 요거 사보이제? 구체부합설. 봐라. 구체부합설. 뭐로 가야 되노? 재물손괴? 구체부합설. 와 머리 아프나? 구체부합설. 얘가 인식한 대로 간다면 갑이 인식한 사실을 토대로 이야기하자고. 진짜 구체법설 재물손괴 미수라고. 갑이 인식한 범죄 사실을 토대로 빗나갔잖아요. 재물손괴 미수, 법정적 부합설, 재물손괴 미수, 추상적 부합설은 무조건 기수. 일치 안 한다고. 그러니까 맞는 말. 이해됩니까? 넘어갑니다. 이런 문제는 틀려도 됩니다. 이걸 왜 맞추는데요, 이걸? 근데 이걸 맞추려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 칠할 때 잡힐 듯 말 듯 아이고 잡힐 듯 말 듯 하지 말고요. 그냥 떠나 보내세요. 이런 것들은 맞추면 안 돼요, 이거. 됐죠? 여러분 그런 거 잘해야 되는데. 넘어갑시다. 그 답 3번이었죠? 그건 됐고 5번, 1번 답 아이가. 넘어가 되겠나 이거? 원래 중간 시험상 하시는 동일합니다. 2번이는 많이 본 거 맞죠? 안 합니다. 그거. 3번, 4번 넘어갈게요 이거.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뻔한 거죠 이거. 설명할 것도 없죠. 이거는 그냥 더 세입니다. 더 세요 그냥. 결과적 가져만 보세요. 기업 많이 본 거죠? 내가 많이 보고 넘어가는 것은 기본반도 알기 때문에 넘어가는 겁니다. 됐죠? 그 2순환 기준이다. 1순환 기준 아닙니다. 1순환은 어차피 앉아있는 자체가 고통이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시면 됩니다. 1순환 필요 없어요. 1순환은. 기억 넘어가면 되겠지? 그 다음 봐라. 여러분 그 니은 있지?
니은 기초제, 기초 맞지? 안 한다. 내가 분명히 디귿 조심하라 했다.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했다 내가. 중간 결과는 과실이거든. 예견 가능성은 과실과 동일하다 했거든. 그래서 내가 뭐랬는지 압니까? 과실과 똑같이 가야 된다. 행위자 기준 가면 돼? 안 돼? 안 된다. 일반은 기준이라고 딱 내잖아 이거. 중요했다.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세요. 리얼 있죠? 리얼. 이게 또 생소한 거야 애들이. 생소하니까 또 틀린. 이거 틀린 할 말 없으면 이게 바로 센스입니다. 꼭 다 봐야 맞추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강간치사라는 것은요. 내가 처음부터 사람을 죽이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강간하다 보니 뒤진 거죠. 맞죠? 상황적으로. 강간살인 처음부터 뒤지려고 한 겁니다. 죽이려고. 그렇지 않아요? 그건 보세요 이게 센스인데 이게. 그러면 피해자를 강간했지. 그 피해자가 울면서 자신의 장래를 책임지라고 자꾸 추궁하니 남자가 피해자를 막 타일렀거든. 근데 피해자가 계속 반항하거든. 그래서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죽여야 되겠다 결의. 다 준 거 아닙니까 이거? 이게 무슨 결 가지고 가진 몸입니까? 죽이려고 결의했는데요. 그래하고 양손으로 목을 졸라서 그 자를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럼 살인은 확정적 범위가 있었으면 분명 하나. 맞죠? 그럼 결 가지고 가진 몸을 논의할 여지가 있습니까? 어떻게 있는데요 그게? 이런 걸 보면 이게 실력입니다. 이런 게 실력이에요 실력. 물론 이것도 판결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판례 안 보여줬어. 할 말 없어요. 여러분은 안 보면 당하더라고. 안 보면은. 근데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죠. 무조건 맞춰야 되고요. 7번 봐라. 학생이 질문합니다. 뭐라 질문하잖아. 이게 이래 나왔을 때 애들 힘든 거예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7번에 1번을 나한테 진지하게 물어봅니다. 쌤 1번이 뭡니까? 먹이는 자복이지. 자복이라고 이거. 존속 폭행자입니까? 내가 분명히 얘기했을걸요. 내가 출제한다면 자수 안 냅니다. 나는 자복 냅니다. 왜? 반의사 불벌죄 첫째 아는가? 맞죠? 자복은 반의사 불벌죄 아닙니까? 그리고 피해자한테 무릎 꿇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거든. 첫째는 반의사 불벌죄인 걸 아는가? 둘째로 암기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를 아는가? 그거잖아요 지금. 존속폭행죄 반의사 불벌죄 아닙니까? 그럼 왜 책 있는 대로 자복 안 했다고 왜 혼란왔습니까? 바보 아닙니까 그거. 내가 그래서 수업시간에 이야기해도 뭡니까? 자복할 때 뭡니까? 내가 자복을 했습니까? 그냥 무릎 꿇으면 된다 했지. 그럼 봅시다. 존속폭행죄에서 폭행 행위자가 피해자인 직계 존속에 이렇게 막 풀어가니까 막 돌아보는 게로 오씨 아버지 티놓고 막 골치 아픈 기라 지금 이게. 존속에게 스스로 범죄를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좀 죄송합니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게 자복이지 뭔데요 그러면. 안 그렇습니까?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평상시 보던 질문이 아니니까 와 미치게 내리되는 게 또. 2번은 뻔하죠. 뭐 냈습니까? 자유가 들어가면 안 되죠. 그 다음에 3번 넘어서 또 학생 또 당하더라고. 책임 조각 사유로서 심상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학생 또 도는 길어. 심증사실이 책임 조각 사유 맞잖아요. 그러면 심증약으로 인해서 사물을 배멸 능력이 없고 동시에 의사를 결정 능력이 없을 때만 된다라고 장난친 거 아닙니까? 맞죠? 이거 위험하니까 장난치 봐라. 원래 원문은 뭡니까? 거나 아닙니까? 거나. 거나면 둘 다 되고요. 한점 해도 됩니다. 맞죠? 그래서 둘 다도 되기 때문에 이걸 갖다 분명히 하려고 만선 거 아닙니까? 그건 틀린 거거든. 맞죠? 분명히 하려고 한 거야 이거는. 됐죠? 4번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합격권에 간 친구도 4번 질문하대요. 돌아봅니다. 여러분이 이걸 딱 보면 뭘 느끼게 되는지 압니까? 얼마나 정확도 없이 공부하는 거 알아야 돼요. 얼마나 정확도 없이 하는지를. 내 말 우습게 듣지 말라니까. 정말 봐야 될 판례면 봐야 될 판을 정확하게 보시죠. 봐라. 기대 가능성 잘 아시지 않습니까? 기대 가능성에 판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책 펼쳐가 보시라고. 어떻게 되는가 기대 가능성. 기대 가능성은 구체적인 행위 상황을 넣고. 맞습니까? 구체적인 행위 상황 하에. 맞습니까? 구체적인 행위 상황 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 평균을 두고 평균은 관점에서 하겠다. 왜 대충 갑니까? 그런 애들이 실력이 없는 거예요. 왜 대충 가냐고요. 그러니까 출제가 뭘 장난쳤습니까?
불능미수처럼 장난쳤잖아요. 처음부터 그때 행위자가 행위 당시 인식한 사정과 뭘 사정과입니까? 뭘 사정과인데요? 믹스를 시켜버렸잖아. 이게 뒤에 따라만 놔야 됩니다. 많이 틀렸어요. 이런 거 틀리니까 제법 틀리는 거예요. 10개, 11개 틀리는 거예요. 이게. 넘어갑니다. 잘 느끼라. 지금 문장 자체를 지문 한 개 한 개를 순탄하게 안 줬습니다. 전부 다 괴롭혔어요. 억수로. 괴롭히니까 결국 뭡니까? 정확도 없는 친구는 많이 틀렸겠죠. 그 다음 8번 갑니다. 8번에 보시면 기억 보세요. 내가 수업시 이것도 이야기했거든.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다. 일반적으로 침해범은 결과범이지. 맞지? 그리고 위헌범은 거동범이지. 일반적으로 그렇다. 100%는 아닙니다. 위헌범이더라도 결과범 있어요. 그래서 다는 안 하더라도 방아죄는 들고 갈 한 말이 그 말입니다. 방아죄는요 추상요 위헌범이잖아요. 그렇지만 결과범입니다. 왜? 타야 되니까. 그래서 원래 미수는 결과범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방아죄는 미수가 있잖아요. 384 1호 맞습니까? 그래서 착각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뭐랍니까? 보통은 위헌범은 거동범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위헌범 하면은 미수가 없다라고 공부하면 된다. 되는데 내가 뭐랬습니까? 위헌범이더라도 미수가 있는 거는 조심하는 게 좋을 거라고 100번 이야기했다 이거. 100번 아닙니다. 정확히 94번이 하겠어요. 맞죠? 그래서 방아죄도까지 이야기했다 내가. 여러분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보세요. 반드시 침해범으로 해석할 건 아니다. 맞는 말이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있잖아요. 니은이요. 내가 중요하다 했어요. 중요하다 했는데 원래 우리 결과적 가정법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규정은 있지만요. 그 해석할 때는요. 원래 결과적 가정법 미수가 있으면 안 돼요. 절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는 결과적 가정법에게는 적용하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이게. 안 됩니다. 이거 아빠 또 오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판례인데요. 판례 강의 다 들었지? 중요하다니까. 내가 원래 기출풀이 이렇게 길게 안 한대. 벌써 끝날 시간이다. 안 합니다. 이게. 뭐 별 의미가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때 근데 굳이 말하면 강간 상해 살인 있고 강간 치사가 있잖아. 그런데 만약에 이게 미수 규정이 있다 치자. 미수 규정 있죠. 있다 치더라도 있잖아. 이 규정은 요 자리는 원래 미수라는 것은요 결과를 놓고 미수하는 거 알겠나. 이 범죄는요 결과적 가정은 반드시 결과가 생겨야 되는 범죄예요. 그럼 설령 미수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적용 안 됩니다. 원래 하면 안 돼요. 결과적 가정법은 무조건 미수가 생겨야 돼. 그 결과가 생겨야 돼요. 이게. 그럼 이 법이 같이 묶여가지고 미수했다 하더라도 이 법은 여기만 적용하는 겁니다. 미수는 고의범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강간을 들어갔는데 사람이 찔렀는데 안 죽었죠. 그때가 미수입니다. 요 자리가 미수이다 기수이다 가지고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항상 미수는 어디서 하노? 뒤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의범이야만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과실이잖아요. 결과적 가정법 미수가 없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둘 다 미수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해도 그 말은 여기만 되는 것이지 여기는 되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말이 안 되게 법은 있더라. 물어보면 있죠. 그건 틀린 말 아닙니다. 그렇지만 적용한다면 얘는 적용 안 됩니다. 얘만 됩니다. 아시겠어요? 억수로 중요한 판례입니다. 또 나온다 이거. 또 나온다고 내가 분명히 했대. 되겠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건 넘어갑시다. 여러분 리얼은 내가 조금 아쉽습니다. 리얼은 왜 아쉽냐면 판례집에 있어요. 있는데 여러분에게 양을 좀 줄인다고 내가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이게요 그렇다고 해서 양을 자꾸 늘릴 생각은 없습니다. 여러분 양을 좀 줄이려고 안 한 거거든. 안 했는데요. 양불균형 있죠? 이게 판례집에 있대. 그 양불균형 보면은
지금 직원이 잘못하면 이제 직원의 위반 행위와 관련해서 법인도 처벌할 수 있는데 이 법이 미수 규정이 있는 거예요. 미수 규정. 그러면 미수까지도 따라간다는 그 법이 규정이 없어요. 없다면은 양벌 관련해서 이것까지 같이 따라가야 되느냐? 못 따라갑니다. 가면 안 돼요, 그거. 그런 내용이야 이게. 그래서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긴 한데요. 거기 있다 해서 무조건 양벌 규정까지 이거 다 따라가라. 그런 말을 못 쓴다는 거죠. 근거 없이. 그 이야기예요. 알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출자가 이거 내긴 냈지만 이건 출자가 제대로 뭐 알고 내는 건 잘 모르겠어요. 이게 보니까 뭐 대놓고 그냥 팔려가자 그냥 내리 기린 같은데요. 그 이야기예요 지금. 읽어볼게요. 이게 이제 낸 거 봐서는 출자가 비중을 뒀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보고 생각해 보니까 생각이 좀 다르거든. 다른데 이거 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대비해야 돼. 알겠어요. 봅시다. 양벌 규정인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회인, 급하게 종업원이 점점점 했죠. 그러면 18조 1항 사항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 이 양벌 규정이잖아요. 그러면서 동법에 18조 2 미수가 있거든. 여기는 18조 1항 및 제2항에 미수를 처벌한다 되어 있는데 종업원이 미수범을 처벌한 18조 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위 양벌 규정은 법인에게 적용할 수 없다 이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느낌이 이상하지 문장이. 맞죠? 그럼 종업원이 뭐 미수가 중된다면 이론상 법인도 돼야 되는 거 아니겠나? 그죠? 근데 이게 있지 않습니까? 취지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양벌 규정에서 미수 규정이 있을 때 그걸 그대로 근거 없이 양벌 규정에도 미수를 따라갈 수 있겠는가? 그게 이 판례 핵심이었어요. 그 관련 문장을 던져야 되는데 그냥 대놓고 수 문장을 깔았습니다. 자다가 문제 만들었겠죠. 무슨 말인지 뭐 납득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게. 맞잖아요? 납득이 안 됩니다. 그 결론 하시면 돼. 이 판례 또 놓을 수 있다 보고 미수도 따라갈 것인가 이 말이에요. 못 따라갑니다. 결론이다. 납부해야겠다. 됐죠. 그 다음에 앞으로 또 놓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구분 있죠. 공무병 안에서 적절하게 아는 거. 이거는 뭐 할 거 없습니다. 이런 보시면 되는 것들입니다. 놓을 수는 다 나왔거든. 할 거 없어요. 됐죠. 나옵니다. 그 다음에 10번에 공범신분요. 보세요. 1번 뭐 더세요 아닙니까? 더세요죠. 2번 더세요. 많이 피곤했죠. 더세요. 이 말입니다. 4번 그냥 더세요. 이 말 아닙니까? 3번을 또 틀리네. 답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해설전에 있나? 한번 읽어봐라. 3번 해설 읽어보세요. 참 답답합니다. 이것도 공부 좀 잘한 친구도 질문합니다. 답답합니다. 그 기본 수업에 억수로 많이 한 거 아닙니까? 공범과 신분을 왜 만드는데요? 일반적인 교사 방조 따라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죠? 그러면 종속성하면서 스무드하게 끌어가고 있잖아요. 뭐 공무관 신분에 종속성만 들어갑니까? 동영상도 있는데요. 따로 가겠다는 게 공무관 신분 아닙니까 지금? 뭘 종속성 단어에 흔들립니까? 그 종속성설에 의하여 이 말을 뉘앙스 잘 봐라. 종속설에 따르면 이라면 이 문장은 맞는 말이야. 맞는 말 아닙니까? 학습대로 간다면 종속성에 따르면 중하게 처벌할 수 없는 게 맞겠죠. 이게 종속성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걸 물어본 게 아니고 우리가 종속성을 취한 것처럼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지금? 맞죠? 아니죠 지금. 그 종속성에 의하여 이래버리면 종속성을 따라간다는 이야기잖아요. 무슨 소리 하노? 우리는 그게 아닌데요. 신분 있는 자가 없는 자보다 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데 맞습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뉘앙스도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약점 있는 친구들은 점수가 잘 나올 수가 없어요. 다 이런 식으로 장난치잖아요. 11번 넘어갑니다. 네, 나온다 했던 거예요. 다 나왔어요. 이거. 다 나왔어요. 나온다 했어요. 이거 전부 다. 설명할 거 없습니다. 12번 봐라. 풀면 되나 안 되나 이거 시험장에서. 좀 풀지 마세요. 뭐 자꾸 풀고 있습니까? 뭐 판사 될 겁니까? 참 답답하게. 이거 왜 푸는데요? 이걸 풀면 안 되는데 시간 많으면 다 풀립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기출풀이 하니까 안 풀어볼게요. 봐라.
깊이 안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까지는 다 하라 했잖아요. 그거 안 했나 그러면? 동시경합법 맞아요. 비해서 확정 판결 난다면 이거랑 거전범죄 사후적 경합법 요거는 안 되고 맞습니까? 다 했어 안 했어요? 했지. 그러면 좀 더 널리지. 여기에 확정 판결 났다. 맞지? 물론 금고 이상. 사후적 경합법 맞습니까? 재판해야죠. 우리 보통 이것만 했지. 맞지? 재판해야지. 맞습니까? 북한 사건은 북한끼리 재판할 수 있잖아. 동시에 경합법. 맞지? 동시에 경합법. 금거성이 아니지. 벌금이야. 3% 되나 안 되나? 안 되지. 통일이지. 동시에 경합법. 안 했어요. 다인 건데. 그러면 1번은 봐라이 만일 25년 9월에 해자 9월에 기소가 됐네. 기소 무슨 의미 있노? 의미 없잖아요. 기소가 되었는데 1월에 그 미엄 다음이네. 1월에 확정됐다 아닙니까? 맞습니까? 이거는 사후적 경합법이 나올 수가 없죠. 금고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앞에 전부 다 동시에 경합법입니다. 이거. 맞습니까? 그 다음 2번 26 디귿죄로 기소됐습니다. 이런 3월 14일 그거 안 봐도 된대 그거. 어차피 2월이니까 미엄 다음이죠.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댔죠. 그럼 보세요. 디귿죄로 기소가 되었는데 3월 14일 가도 어쨌든 간에 미엄 다음이잖아. 미엄 다음인데 확정이 됐나? 안 됐다 이가. 그럼 재판 중이란 이야기인데. 그럼 재판 중이면 다 모조리 쳐넣을 수 있나 없나 같이. 동시에 경합법. 맞나? 확정 안 났잖아. 맞습니까? 그 다음에 3번에 25년 5월에 디귿죄로 기소해서 이제 또 말하다 11월에 확정. 11월에. 맞죠? 그럼 리얼과 미엄 사이 확정됐네요. 3월 14일 신경 꺼라. 확정 날짜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럼 디귿죄와 후단의 경합법 있는 것은 확정 판결 난 날짜 기준으로 그 전가 아닙니까? 기억년 리얼이겠지. 맞죠? 그 디귿죄는 당연히 포함시키는 거지. 디귿죄와 이랬잖아. 그러면 기억년 리얼이겠지. 4번 갑이 25년 5월에 디귿죄로 기소해서 또 8월에 징역형과 동시에 집역 판결, 집행유예도 확정 판결이다. 그러면은 8월이니까 디귿과 리얼 사이. 3월 14일 징역 끄라니까 확정 판결이 중요하지. 그럼 디귿과 사후적 경합법에 해당하는 것은 디귿이 언제 했노? 8월이네 8월. 맞죠? 그럼 사후적이 뭡니까? 기억니은 아이가? 그제? 틀렸지? 맞지? 뭐 4번 아이가? 시간만 주면 다 맞추지. 시간만 좀 맞춥니다, 여러분. 내려갑시다. 이해되겠나? 그 다음에 13번 총론 마지막인데 1번 안 합니다. 여러분. 2번도 안 할 겁니다. 3번은 여러분 감경은요 통으로 다 내려가는 거다. 그 판례거든. 4번 같은 거 있긴 없어요. 보안처분은 범죄를 한 자에 대한 응보를 주된 목적으로 책임을 추구하는 사후적 처분의 형벌과 구별되죠. 그 본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일사부절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맞는 말입니다. 됐죠. 14번 강간추행입니다. 역시 이제 여러분 그 1번도 여러분 뭐 읽어보세요. 목표보고 제가 설명할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없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도 여러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겠죠? 요게 그 약물 먹고 의식 잃잖아요. 이 점은 상해돼 상해. 읽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3번 이런 많이 본 거죠 수업 시간에.
맞지? 강제추행죄의 폭행 개념 바뀐 거 아시죠? 그거 맞죠? 그대로 보시면 될 것이고 4번도 그냥 정의잖아요. 정의. 그죠? 그 이런 정의 내도요. 또 뭐지 이랍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러면 답은 1번이긴 하기니까 기초인데 1번 굳이 이야기하자면 이게 여러분 소지가 되려면요. 내 집에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뭡니까? 음란물을 접근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주소를 받은 것이 내 집의 건입니까? 내 집의 건 아니죠. 완전히 내 수중에 들어와야 될 거 아니냐고. 넘어갑시다. 15번 갑니다. 15번 1번 많이 본 겁니다. 넘어갑니다. 안 합니다. 그 다음에 2번도 많이 본 겁니다. 안 합니다. 3번도 많이 봤습니다. 이런 명예 감정은 안 된다. 알죠? 안 합니다. 그 다음에 4번이 좀 생소합니다. 근데 4번은 몰라도요. 답 4번 찍을 수 있습니다. 왜? 1, 2, 3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거 못하는 친구들은 점수 안 나와. 우선 4번은요. 우리 형법상의 판례가 아닙니다. 민법상의 판례입니다. 이런 것도 갖다 땡겼으니까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까지 살 필요가 없습니다. 맞죠? 이 제정신 아닙니다. 맞죠? 그러나 내만 모르나 다 모르는데 맞죠? 읽어볼까? 그거 읽어볼게요. 행정상 공표의 방법으로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죠. 그런데 그 내용이 오로지 공익에 가는 것이라면 공표 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히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도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없습니다. 없더라도 명예훼손의 위법성은 조각된다. 이게 말이 돼요. 맞죠? 볼 수 있죠? 그게 감각아이가. 네 이야기했지? 분명히 내 말을 기억해라. 네, 다시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거니까. 우리가 실력이 어중간하고 실력이 없을수록 있잖아요. 시험장에서는 갈등합니다. 내 말 100% 겁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우리가 답이 보이면 좋겠는데요. 안 볼 땐 두 개가 헷갈리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그러면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은요. 정확하게 한 친구는 그 친구도 어차피 이 지문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헷갈립니다. 그런 시험이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한 개를 찍어야 됩니다. 맞죠? 공부를 많이 한 친구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확신 안 들겠지만 이거인 것 같아가 있습니다. 분명히. 두 중에 이거인 것 같아가 있어요. 그거는 공부를 많이 한 친구예요. 그게 맞아요. 제발 좀 부탁합니다. 근데 이게 맞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찍었는데 다시 돌아온단 말이야. 돌아오면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같아요. 왜? 확신이 없으니까. 맞죠? 고칩니다. 거짓거리 하지 말라고. 내가 분명히 하겠어요. 대부분 실력이 약하거나 안 봤던 지문에서 확신 안 쓸 때는 거의 99% 고칩니다. 그거 실력 없는 거 아닙니까? 고치면 안 돼요. 그냥 가세요.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감각이 있는 것이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어야죠. 고친 친구들은 실력 없는 친구예요. 그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네가 고쳐가지고 틀려버린 거야. 억울하나? 억울합니다. 그거는 그냥 낙동강에 날 잡아놔야 됩니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고쳤어요. 안 고쳐서 틀린 거야. 그거는 네가 실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 깔끔하다 차라리. 양심적이지. 맞죠? 그거 억수로 중요합니다. 고쳐서 틀릴 것이냐 안 고쳐서 틀릴 것이냐 분명히 생각하시라고. 시험은 실력만 가지고 붙는 게 아니다. 난 누차야겠다. 실력만 가지고 붙지는 않습니다. 스킬이에요. 스킬과 성량이야. 그거로 붙습니다. 분명히 명심하시라고. 기간 얼마 안 됐는데 고득점 있잖아요. 애들 있어요. 기간 얼마 안 돼도 190 있잖아요. 있는데 뭐 걔들이 뭡니까? 실력만 가지고 붙었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량이 성량. 성량 중요합니다. 내려갑니다. 16번 16번도 여러분 1번도 기초 판례는 안 할 것이고요. 2번은 반전평화 판례 이거 강조했던 건데 이건 언론에 자기가 우선했던 사건이었어요. 그러면 별 할 거 없고요. 그 다음에 3번도 뭡니까? 그래서 3번도 이거는 우리 입찰은요. 그 막 그냥 그거 아시로 추첨이죠. 추첨 이런 거는요. 입찰이 아니잖아요. 그 표현이 바로 그 밑에 공적 사적 경제 주체가 임의의 선택에 따른 이 단골 판례입니다. 이거. 그런 것들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4번 현수막은 신판례이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놓을 건 다 나왔습니다. 됐죠? 그래서 넘어갑니다. 기초입니다. 할 거 없어요. 17번에 가시는데 보세요. 1번 많이 봤죠? 넘어갑니다. 할 것도 없잖아요. 할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2번 뭐 했습니까? 우리가 전자기록 탐지에 들어봤죠? 탐지인데 인터넷 딱 치는 것 자체가 전자기록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들어갑니다. 됐죠? 당연한 뻔한 거고. 그 다음에 그 3번에 많이 봤죠? 이거 현금 인출 촉구한 거.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4번에서 우리가 성폭력법에는 주거침입 강간죄가 있거든요. 주거침입 강간죄는 주거침입은 착수가 아니고요. 그건 주체입니다. 주거침입 한자가 강간을 들어가야 돼요. 강간행위 들어갈 때 착수가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하죠. 내려갑니다. 18번 갑니다. 역시 1번도 넘어갑니다. 뻔하니까요. 2번도 넘어갑니다. 수업시간에 많이 했던 거대 됐고요. 이 3번의 심판례죄 나온다고 대비를 한 거다. 그 애플리케이션 이거는 사람이 개입 안 하기 때문에 그거는 컴사지 사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건 나온다고 나온 거고 4번 좀 익히 넣었어요. 이게요 아주 옛날에 그 우리 있던 판례인데 비중별로 안 둔 판례입니다. 물론 수험생이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죠. 내가 물건을 운반할 거거든. 좀 무겁습니다. 이 좀 들어주면 안 되겠나? 됐죠? 얘가 내가 들어줄게. 이런 거야. 내가 들어줄게. 그럼 네가 좀 들어줘. 준 거. 이 말이야 지금. 그렇죠? 그럼 얘가 대신 들어주는 거야 지금. 그게 얘가 지배하는 겁니까? 뭘 지배하는 겁니까? 대신 들어주고 있는 거지. 그 말이에요 지금. 사기죄 처분하게 되려면 넘어가야 돼. 얘가 지배하는 거로. 그러면 이 지문 앞으로 또 나올 수 있다. 떠날 수 있어요. 있는데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판례 집에는 이 지문이 없을 겁니다. 이게 내가 이제 별 비중이 없어 뺐던 사건인데 뭐 다음에 또 열을 겁니다. 열을 건데 봅시다. 재물에 대한 사기죄에서 외관상이라 했잖아요. 외관상 재물을 교부하는 행위가 있다면 이 말 좀 들어줘 이 말 아니겠나? 있다면 그 재물이 범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이지 않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말한 설명을 똑바로 들어야 이 지문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놓이지 않고 여전히 피해자의 지배하에 있는 것을 평가된다 했잖아요. 그 말은 들어주는 거지. 얘가 지배권 넘어간 건 아니잖아요. 그게 어떻게 처분행위입니까? 아니죠. 그죠? 앞으로 또 나올 거다 이거예요. 됐죠? 그다음에 19번. 여러분 19번 우리가 뭐 판례 안 들은 친구는 잘 모르겠지만 뭐 설명을 다 안 할 건데요. 그 1번 이런 거 안 할 겁니다. 너무나 기초 판례이기 때문에 안 할 겁니다. 안 할 것이고. 그 2번도 기초 판례입니다. 준과 동시에 받은 게 있다면 손실이 있습니까? 없는 거죠. 당연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3번도 많이 본 거죠. 기본만 여러분 친구들 3번 읽어봐라. 안 읽히는가? 다 읽히지 않나 그거? 많이 할 거잖아 그거. 네 이야기했지? 파트별로 꼭 기본반에서 한 거 한두 개 나온다고. 나오잖아요. 됐죠? 기본반 친구들 4번 읽어봐라. 뭐란 거 이거 그거. 한두 개 나온다 했잖아요 그게. 맞죠? 넘어갑시다. 됐고 20번 갑니다. 20번도 1번들은 기초입니다. 여러분 기사 형태로 썼지만 실제로는 청탁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 걸립니다. 그런 거고. 여러분 봐라. 2번 기본반 친구들 읽어봐라. 2번. 2번을 두고 내가 뭐랬는지 압니까? 이게 전자복권 구매 시스템 사건입니다. 근데 내가 범위는 책에 해놨을걸. 앞으로는 부정한 명령 이 설명이 나올 것이다. 나 분명히 하겠다 수업 시간에. 이거 나올 거라고. 나왔잖아. 나왔잖아 이게. 거기 정의로서 중요했거든. 허위 명령은 아니거든. 부정한 명령이었거든. 그러니까 나올 것이니까 한번 봐라. 나오잖아요. 그런 것이고. 뭐 3번 너무 뻔한 것이고요. 보세요. 4번 기본반 읽어보세요. 나오잖아요. 이게 다. 넘어갑시다. 됐죠? 그것도 또 4번이 답아이가. 기본반에 시험 치면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와 시험 잘 때 할만하네. 할만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할만 안 합니다. 봐라 또 21번 봐라 또 기억내 뭐라 하더노. 내가 낸다면 이거 낸다 했잖아. 기억. 친족 상들이 안 냅니다. 여러분. 친고처럼 바뀌는 너무 쉬운데요. 그걸 왜 냅니까? 작물주도 두 개가 있는데요. 이 항은 또 뭡니까? 우리가 그 친족 상들 친고처럼 바뀌거든. 그거 왜 냅니까? 감경토로 면제를 내죠. 냈잖아요. 기억. 맞죠? 또 나올 겁니다. 보시면 되고. 그 여러분 이연했죠? 이거 단골합니까? 이게 단골이 돼. 이거 한번 해보면 우리가 여러분 중강도죄는요. 출발이 절도 이하됩니다. 절도는 재물을 가지고 장난치는 그런 범죄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째로 술값이 재물입니까? 술값은 이익입니다. 그걸 때린 거냐? 그 새끼는 처음부터 강도야. 만나 강도로 단골다 이 팔래 이거. 강도입니다. 강도도 무슨 중강도 튀어나와요. 놓을 수가 없는 거죠. 맞죠? 그런데 여러분 디귿 자체가 이게 참 당연하다 보는데 잘 못 보더라고. 봐라. 디귿 팔래 이렇게 된다.
업무상 배임, 이 기소행 나왔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안 보면 또 당합니다. 이게. 나는 당연하다 봤는데 업무상 배임죄에서 본인에게 손해를 간다 하면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는 경우를 말하겠죠. 그럼 이와 같은 법리는 있지 않습니까? 타인의 사물을 처리한 자 내지 제3자가 취득하는 이익에도 똑같은가? 똑같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익히세요. 그래서 아니다. 틀리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리얼이죠. 리얼. 잘 아시지 아닙니까? 문서가 자기 명의라도 타인 소유라면 기초 아이가? 손괴죄는 뭔데요? 명의 따지나? 안 따지지. 손괴는 소유를 따지지. 당연한 거 아이가? 얼마나 기초입니까? 됐죠? 그래서 답은 1번 이제 연계입니다. 22번 볼까? 공공안전평원. 여러분 1번은 그냥 읽으시면 되고 우리가 감사하게도 2번에서 답을 주자. 나는 이야기한 적이 있다. 공공장소 흉기 소지 공중협박죄는 새로 생긴 범죄니까 제발 좀 예의 좀 갖추라고 이야기했다. 예의 갖추라고. 그래서 내가 최근에 모의고사 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일단은 생명신체지 재산은 아니다 이야기했고, 둘째 공중협박죄고 공공장소 흉기 소지기 때문에 대상 공중이다. 거기다가 하나 조심할 거, 공중협박죄는 미수와 상습범이 있다. 그런데 공공장소 흉기 소지는 미수와 상습범이 없다 하면서 마지막 동행 모의고사에 조심하러 문제까지 만들어줬다. 맞지? 나왔잖아. 딱 한 그대로 김일수 냈잖아요. 여러분 상습범의 형벌 이거죠. 그런 거 몰라도 돼요. 상습범 있다 없다가 중요하지 뭐. 몇 분의 1 그게 왜 중요한데요? 당연히 답은 2번입니다. 맞습니까? 2번입니다. 4번이요. 조금은 책에서 잘 안 보는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어떤 도로가 일반 공종의 통행에 제공된 공로에 해당하는 경우, 공로는 여러 사람이 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땅의 주인이 누군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다. 그리고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이 많고 적고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다. 첫 문제에서 답을 줬잖아요. 누구 땅이든 통행이 많고 적고 간에 오랫동안 공로로 이용된다면서요. 그러면 영노입니다. 그거. 따라서 그러면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 등 자유로운 통행이 형법상 일반 교통방해죄 법익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있다. 맞습니다. 이런 표현이 좀 생소합니다. 익히세요. 됐죠?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23번 갑니다. 문서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내가 좀 하나 좀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은 자료는 있습니다. 그런데 미안 안 해도 됩니다. 왜냐? 답이 너무 보이거든. 답이 너무 보였어요. 4번으로. 사실은 1번 지문은 우리 책에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 책에 있지만 설명 못한 게 미안한 겁니다. 1번 책이 없습니다. 미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3번이 좀 미안합니다. 세월호 사건입니다. 이 세월호 사건이거든. 이 세월호 사건인데 이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막 국정조사하면서 물어봤던 사건이거든. 그래 막 답변하고 했던 사건인데 이거 공문서 맞습니다.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대통령 비서실 안에 있는 공무원 있죠. 얘가 보고서를 적어 보낸 거 아닙니까? 직무상 작성 문서라니까 공문서라니까. 그럼 세월호 사건을 나는 이게 크게 비중을 안 뒀어요. 왜냐 사건이 길기 때문에 문장도 길거든. 그런데 보는 각도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출자가 던진 걸 봐서는 각도가 다르구나 싶더라고. 그럼 좀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 세월호 사건에서는요. 볼 자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첫 번째 쟁점은 이게 공문서냐. 맞아요. 그 간에 보면요. 막 질문하잖아요. 질문하면서 막 답변한 게 있단 말이야. 그럼 그게 진실이냐 허위냐 또는 뭡니까? 뭐 이게 의견이냐 아니냐 막 그런 내용도 있어요. 이제는 그까지 앞으로 책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허위 작성이냐 물어봤을 때 진실 허위가 아닌 그냥 개인적 의견을 밝힌 자료도 있었어요. 그런 자료는 허위 작성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자료까지 이제 다 봐야 돼요. 일단은 이건 여기까지는 일단은 갑시다. 세월호 사건 조사 내용인데 공문서는 맞습니다. 되겠죠? 그건 참고로 하시고 그 쟁점이니까. 답은 4번이죠. 4번이다. 우리 기본반 읽어봐라 4번. 기억나나?
그러니까 기본반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기뻤겠죠. 맞죠? 넘어갑시다. 24번에 보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노력 많이 했는지 참 보여줍니다. 1번 보여준 거 아이가. 복합시켰다 아이가. 여러분 우리가 뭐 유가증권이든 통하든요. 알고 있는 자에게 준다고 행사입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유통시킬 것이면 알고서가 전제가 깔려야 됩니다. 맞죠? 맞나? 그래서 1번이 답아이가. 틀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봐라. 우리가 이렇게 감각적으로 보는 걸 무시하지 마세요. 내가 이야기했다. Follow me라고.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2번을 뭐라 했는데요. 폐가 사건 이야기하면서 결론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단계를 물어볼 수 있다. 단계를. 일반 건조물인지 일반 무근인지 단계를 물을 수 있다. 그것도 공부하라. 나 분명히 이야기했다. 맞죠? 단계 물어봤잖아요. 이게. 죄를 물어봤습니까? 건조물이냐 물건이냐 그걸 물어봤지. 물건입니다. 이거. 잘 낸 겁니다. 이 사람은. 문제를. 결론 간다 얻기는 개소리죠. 결론만 가는 것은 단편적인 지식이에요. 이 사람은 그걸 노린 겁니다. 제대로. 잘한 겁니다. 맞죠? 맞죠? 그래서 결론만 가는 공부는 억수로 위험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르칠 때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단계를 타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팔로우미입니다. 해주잖아요. 내가 볼 때 여러분 이게 답이 나왔지만은 이 사람 잘 낸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 실력 좋은 사람이야. 딱 보면 알아요. 문제. 실력 좋은 사람입니다. 상당히 실력 좋은 사람이라니까 이게. 그런데 이렇게 낼 것이라 예상한 나는 어떻겠습니까?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농담이다. 농담이다. 잘나지도 어느 정도껏 해야지. 여러분 3번만 했지? 3번 맞지? 많이 본 거 맞지? 아 4번이 길어요. 4번 책이 없다 이거. 간대 4번 말아. 갑이 환전상으로부터 환전상 알지? 환전상으로부터 구매한 게임 머니를 사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서 스포츠 경기의 승패 점수 차를 예측하여 맞추는 게임을 하여 예측이 적중되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 머니를 지급받고 받은 게임 머니를 환전상을 통해서 현금으로 환전하죠. 맞죠? 이거 도박이라 봤다 이 말입니다. 뭐 도박 이건 같은데요. 맞죠? 이 사건은 없는 사건입니다. 익히 있어요. 그렇죠? 익히도 어차피 몰라도 상관없지. 여러분 보이나? 몰라도 상관없지. 이로 맞출 수 있는 거 맞지? 그걸 잘해야 된다. 절대 판례는 찾아내면 우리도 감당이 안 돼요. 그 말이다. 그 다음에 25번 갑니다. 25번 1번 여러분 중에는 뭡니까? 이런 판례도 내겠나 생각하죠? 우리 수업 시간에 뭡니까? 했잖아 이거. 내잖아요 이거. 맞죠? 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더 기가 찬 건 뭔지 압니까? 2번입니다 여러분. 나는 2번에 땡큐합니다. 왜? 우리가요 공무원으로 있다가요 퇴임하게 되면 힘이 빠지기 때문에 원래는 우리가 착수 후에 이탈하게 되면 책임이 없습니다.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얘가 퇴직하잖아요. 힘을 쓸 수가 없죠. 그럼 보통 뭐 착수 이탈하더라도 이거는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책임이 없거든요. 더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한으로 갈 것이다 라고 보고 모의고사 문제까지 만들어줬어요. 기억나나? 기억나지? 그런 기출은 없습니다 여러분. 만들어줬다니까 그거 그대로 냈어요. 그게 답이었어요. 맞죠? 답이었습니다. 땡큐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3번은 형서법 문제입니다. 형서법. 그래 읽으면 되는 것이고 4번은 기초 아닙니까? 기본반들 4번 한번 읽어봐라. 필요적 공범이잖아 지금. 필요적 공범 두 사람 사이에 총칙 들어오면 돼요.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걸. 맞죠? 내려갑시다. 그 다음에 26번 네 문제인데요. 정말 너무나 쉽게 냈습니다. 냈는데 이게 답은 쉬운데요. 답은 여러분 2번인데요. 있잖아요. 2번 봐라. 2번이 뭐냐면 여러분 지방자치단체하고요. 예, 근데 대구시장하고 대구시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대구시장이 청탁을 받고 돈을 먹어야 되겠죠. 그 돈을 내한테 주지 말고 대구시한테 주라 이 말이거든. 그래도 대구시와 별개입니다. 그러면 제명이 뭐라? 제3자란 이야기예요. 그럼 장난을 칠 때 있잖아요. 어차피 시장이 대구시를 운영하지 않느냐. 그거 장난을 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운영한다 쳐도요. 시와 시장은 별개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아주 기초 판례입니다. 답은 2번이죠. 그러면 또 볼까 우리 첫순환들 4번 한번 풀어봐라. 첫순환 이거 기본반. 되나? 넘어간대. 정답을 전달자가 전달해야 되나? 나옵니다. 그 다음 27번 갑니다. 기본반 1번 한번 읽어봐라. 많이 본 거지? 기본반 3번 한번 읽어봐라. 내가 분명히 뭐랬노? 뒤쪽에서는 자수자백 특례가 있는 자리. 맞지? 친족과 특례 있는 자리 정리하라 했다. 절대 둘 다는 없다. 한쪽이 있으면 한쪽은 없다. 맞지? 맞죠? 다 있는 것처럼 했으니까 우리는 뭘로 보고? 답 3번입니다. 기본반 4번 한번 읽어봐라. 내잖아 이거. 기초지만. 맞죠? 요번에는 있지 않습니까? 뒤에 국가작용제 더 중요한 거 많거든. 안 냈어요. 안 냈거든. 두고 보시죠. 냅니다. 그 다음에 통합 문제 있죠. 내 건 할게요. 내가 시간도 없는데 방금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건 할게요. 형범아 봅시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갑은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집에 맞죠? 집에 이미 화재보험에 가입됐다는 것을 이용하여 여러분 이야기했지? 불 낼 때는 화재보험 중요하다니까 이게 장난칠 거거든. 근데 실화로 전소된 것처럼 꾸며서 보험금 수령하기로 마음먹었지. 그게 보험 사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갑은 화재보험 직원까지도 짜는 기라 함께 보험 사기 치자고 공모하네. 그래가지고 하면서 같이 제안했죠. 또 승낙했네. 공모했네. 그 상태에서 불을 붙였거든. 여러분 자신은 다 팔로 응용하잖아요. 천정까지 붙었다 이가. 맞죠? 일단 뭐고 잘 아시죠? 기수. 그런 상태에서 얘가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이가. 불이 다 붙은 상태에서 빠져나갔지. 그 새끼 봐줄까? 기소가 된 이후에 빠져나갔단 말이오. 맞습니까? 됐죠? 오케이. 기억봐라. 어른 갑의 보험 사기 착수 이후에 공모에서 이탈했으므로 을에게도 사기죄의 착수는 인정이 된다 이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래. 보험 사기는요. 백날 보험료 사기치려고 불을 지른다고 보험 사기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는데 그게? 그러면 내가 보험 사기 치려고 했잖아요. 불 질렀잖아요. 그럼 불 질렀지? 그럼 보험 사기 치려면 보험회사로부터 돈을 받겠다는 거 아이가? 그러면 불 났습니다. 보험 회사에서 이 소식을 압니까? 모릅니다, 그거. 맞잖아요? 모르잖아요. 어떻게 하는데요? 그럼 보험금 탈락하면 보험회사 소개해야 되는 거 아이가? 가서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불 났다고. 불만 내지 그냥. 이야기했습니까? 착수가 안 돼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원래요, 보험 사기는 보험금을 보통 청구할 때 착수입니다. 맞죠? 그 판례 강의 때 다 했습니다, 그거. 다 한 거다, 그거 전부 다. 그래서 기억 틀렸습니다. 맞나? 니은복과 갑은 위 사례의 집에 불을 놓았으므로 타인소 일반 건조방제 봐라. 내가 뭐랬습니까? 일반적으로 자기 소유 일반 건조물을 보험에 가입하면 타인 소유 일반 건조물이야. 맞습니까? 맞나? 그래 배웠지? 더군다나 보험 가입했으니까 타인 소유 일반 건조물 봐야 되는 거 알겠나? 내 생각엔 학생들이 이 자리 엄청 틀렸을 것 같아요. 학생들은 분명히 40번 틀린 적 적어 있었거든. 내가 볼 때는 형섭에서 틀린 게 아니고요. 여기서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많이 틀렸을 것 같은데요. 내가 분명히 뭐랬습니까? 이름 교과 찾아봐라. 방아쇠 맨 처음 뭐라 됐습니까? 범인 혼자 살고 있는 건물은 일반 건조물입니다.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건물은 일반 건조물입니까? 택도 없으면 현주 건조물이야. 주택이라고. 맞나? 기억나나? 낮에 혼자 살고 있는 집은요 일반 건조물을 본다니까. 그거 같으면은 당연히 보험 가입했다고 타인 소유된다고.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가 가족. 그럴 때는 뭡니까? 현조 건조물 간다니까 그냥. 따라서 166조 1항이 아닙니다.
164조 1항입니다. 현존 건조물 등 방아죄라고. 그 다음에 디귿 무슨 중지미수인데요? 불 다 태웠구만은. 불 다 태웠잖아요. 천년까지 독립연소설. 천년까지 탔잖아요. 기수인데 무슨 중지미수입니까? 그래서 형법 지문은 3개 다 틀렸습니다. 끝. 진짜 내가 간만에 기출을 제대로 풀인 거다. 원래 안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끝입니다, 그냥. 그리고 기출풀이 잘 안 하는 이유는 해본들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애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방향만 잡아주는 것이죠. 이번에 본 것은 내가 볼 때 좀 억지로 부린 문장 좀 많긴 한데요. 내가 잡아준 판례 같은 거 안 봤던 거 있지? 또 나온다. 원래요, 방심이 앞전 시험에 나왔던 기출은 또 몇 개 넣는 경우 아주 많아요. 많습니다. 그래서 본 거야. 됐죠?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